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왕의 초상화랑 더 캄스님의 초상화를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질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초상화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름 안에 하나의 완전한 세계관이 담겨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그림을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해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왕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시 왕의 초상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그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요, 임금의 초상화를 부르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질 않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스러운 얼굴이란 뜻의 성용, 엄숙한 얼굴의 수경, 심지어 그림자라는 뜻의 영자나 어영까지 정말 다양했죠? 그러니까 왕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이 이름들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713년, 그러니까 숙종 임금 때 일종의 공식 회의가 열립니다. 주제는 바로 임금의 초상화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였죠. 그리고 이 논의 끝에 마침내 어진이라는 단어가 공식 명칭으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용어 정리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진이라는 단어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하필 어진이었을까요? 그냥 그림이나 그림자를 뜻하는 말도 많았는데 왜 굳이 진실을 강조했을까요? 이 어진의 진자가 바로 참 진짜거든요. 진짜다, 참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진은 곧 임금의 진짜 모습, 참된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전신사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그대로 옮겨 그린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겉모습만 똑같이 그리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 왕의 정신, 그 본질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야 한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요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터럭 하나라도 다르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딱 느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얼굴에 있는 곰보 자국이나 검버섯 같은 어떻게 보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꼼꼼하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볼까요? 왕실을 떠나서 사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개념이 사찰에서는 또 어떻게 아주 흥미롭게 발전했는지 같이 보시죠. 사찰에서는 큰 스님의 초상화를 진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어가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에도 참 진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뒤에는 그림자 영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은 스님의 참된 본성, 그 깨달음 같은 정신적인 세계를 뜻하고요. 영은 그분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육신의 모습, 즉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죠. 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차이가 곧 그 인물의 위상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영각이라고 하면 그림자를 모신 정각이라는 뜻으로 사찰에 기부를 많이 한 후원자 같은 분들의 초상화도 모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영각은 달랐습니다. 진짜 그림자를 모신 정각. 이곳은 그 사찰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조사스님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큰 스님들만을 모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특히 선종에서는요, 이 진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승의 초상화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과 정신이 제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일종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던 거죠. 영적인 연결을 위한 아주 신성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왕실에는 어진, 사찰에는 진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초상화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초상이란 말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올 정도니까요. 뜻은 그냥 사람의 모습을 닮게 그린 것 정도인데 뭐랄까 당시에는 어진이나 진영처럼 존경의 의미가 듬뿍 담긴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널리 공식적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이 초상화가 대세가 된 건 바로 근대화 시기였습니다. 서양에서 포트레이트, 즉 예술작품으로서의 인물화 개념이 들어오고요. 이걸 이웃나라 일본이 쇼조가, 즉 초상화라고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기존에 쓰던 어떤 신성한 의미가 담긴
어진이나 진영 같은 말 대신에 좀 더 객관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의 단어인 초상화를 쓰기 시작했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바뀐 게 사실은 초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성한 존재를 담은 그릇에서 감상하는 예술 작품으로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옛날에 어진과 진영은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참된 모습이어야 했죠. 하지만 오늘날의 초상은 어떤가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감상과 기록의 대상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에서 외모를 잘 그린 결과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어진, 진영, 초상화, 이 세 단어는 그냥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이 아니었던 거죠. 각각의 단어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권위나 정신, 또 현실 그 자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투명한 창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초상화라는 이름은 과연 지금의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단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객관적인 시선은 무엇을 얻었고 또 어쩌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